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제주도 서부 여행을 떠나봅니다. 버스로 즐기는 가성비 좋고 낭만 가득한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제주 서부의 유명 관광지, 또 꼭 가봐야 할 식당까지 변종무 여행 작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변종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주도 서쪽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네. 오늘도 버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제주 서쪽 여행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지난주 동쪽에 이어서 오늘은 제주도 서쪽 여행을 시작할 텐데요. 제주도 동쪽보다 서쪽이 조금 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주도를 이제 서쪽까지 하면 이제 한 바퀴를 다 도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저렴하게 버스로 제주도 여행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 준비했는데요. 그리고 관광지만 순환하는 버스까지 오늘은 소개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서쪽 같은 경우에는 왜 서쪽 동쪽으로 나누냐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제주도 자체는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동서로 나누면은 공항이 북쪽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움직이기가 참 좋고 또 서쪽으로 움직이기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제주 공항을 기점으로 반으로 나누시면 참 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서쪽인지 동쪽인지 먼저 구분을 해보시고 그리고 동쪽에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많았잖아요. 저번 네.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근데 서쪽도 나름대로 너무 재밌기 때문에 굳이 둘로 나눠서 동쪽, 서쪽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버스 여행을 이어가 볼 텐데요. 네.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이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 네. 그 노선 한번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주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은 네. 제주도 버스도 사실 육지버스와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한 가지 외우셔야 될 게 1번, 그러니까 100번대로 시작하는 거는 급행. 네. 2로 시작하는 거는 일반 버스와 뭐 지선 버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관광지만 순환하는 버스는 아주 예쁩니다. 노란색 8번 버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버스 여행을 하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조금 더 저렴한 일반 버스가 저는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예, 급행 버스 같은 경우에는 좌석이 많은 장점이 있긴 하지만 네. 일반 버스 같은 경우에 크게 노선이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한 곳을 가는데 다만 조금 더 여러 곳을 거쳐가니까 저는 여행자 입장에서는 훨씬 낫더라고요. 뭐 시간은 일반이든 급행이든 그렇게 차이가 크게 없나 차이도 봐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행을 놓치셨다 이러면은 일반 괜찮습니다. 타시면 되고, 네. 네. 그리고 제주도 역시 버스를 하차하고 나서 40분 안에 2번 정도까지 환승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렴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쾌적합니다. 아주 쾌적합니다. 바다를 달리기 때문에 창문을 이렇게 열고 다니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하시면 좋겠고 가시기 전에 이 버스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려면은 제주 버스 정보 시스템이라고 들어가시면 네. 버스.제주.go.kr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너무 편리하게 잘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제주도 버스 여행에 관한 책자도 많거든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쪽으로 가는 대표적인 버스 노선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급행 같은 경우에는 동쪽은 101이었는데 네. 이제 서쪽은 달라집니다. 102. 아, 뒷자리가 바뀌네요. 그렇다면 일반 버스는 몇 번일까요? 202? 똑똑하죠. 그래서 네. 202 벌써 박사가 되셨네. 그래서 서쪽의 유명 관광지를 이 버스 노선 하나로 다 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쪽 여행하기 좋은 버스 종류장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오일장도 가고요. 네. 하길이라고 아주 예쁜 마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애월도 있고 한림, 신창리, 모슬포, 화순, 중문 거쳐서 끝에
끝에 정류장을 뭐라고 그러죠? 종점. 마지막 정류. 종점. 종점이 네. 네, 서귀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관광지 순환버스가 8로 시작한다고 네. 좀 전에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이 버스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주도 관광 순환버스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계획을 여러 가지로 하실 텐데 나는 네. 주요 관광지만 딱 돌겠다 하시는 분 중요하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관광의 섬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섬 자체에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8번 버스를 타시면은 먼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동쪽으로 달리는 버스도 한 대가 있고 네. 서쪽 관광지를 달리는 버스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스를 자세히 이렇게 보면 동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오름 위주로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오름 외에도 많은 곳을 가지만 그래서 동쪽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뭐 오름, 검은 오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버스가 있고 네. 이번에는 이제 서쪽이니까 서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젊은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명 카페나 전시장 위주로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요 동쪽 버스, 동쪽 관광지 순환 버스 잘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테디베어나 헬로키티 요런 전시장들 많이 다니거든요. 제주도가 보면 특히 섬 규모에 비해서 전시장이 참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실 때는 관광버스를 타신다라고 하면 나는 전시장이나 박물관 위주로 보게 되겠구나 참고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욕구라든지 이런 즐거움까지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버스 노선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동쪽은 810번, 네. 서쪽은 820 번. 820번. 네. 야, 대부분 이제 제주 여행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네. 제주 공항부터 이제 시작을 네네네네. 할 텐데 제주 공항과 가장 가까운 서쪽에 이 유명 관광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주공항에서 버스를 딱 타시면 졸 수도 없어요. 앉기도 전에 딱 도착하는 곳이 있거든요. 빠르네요. 네, 제주 오일장입니다. 네. 워낙에 유명해가지고 제주 오일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주도에서 가장 큰 장날이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통틀어도 그만큼 제일 크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거의 국제적인 시장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관광지로 변했는데요. 네. 제주공항에서 버스를 타면 잠깐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주공항에서 가까운 오일장 같은 경우, 민속 오일장 같은 경우에는 끝자리 2일, 7일.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 가신다면 한 번쯤 꼭 들러보시라고 제가 권하고 있는데 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게 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주도 전역에 사시는 분도 다 볼 수가 있고 네. 여행객들도 만날 수 있고 해외도 워낙 유명해져 가지고 해외 관광객들도 제주 오일장에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구경하시면서 만약에 뭔가 살 게 있다 네. 이러면 그 산 걸 들고 여행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죠. 또 버스로 타야 되는데 저희가. 택배 이용까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좋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공항과 가까우니까 여행을 다 마치시고 오는 길에 그 날짜가 맞다라고 마지막 하면 코스로. 잘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은 너무나 유명해졌고 붐비니까 시장 입구부터 교통 혼잡이 되게 심해요. 그게 단점인데 네. 우리는 버스 여행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버스 여행자는 그럴 걱정도 덜고 그리고 오일장을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거는 제주도에서 정말 맛있는 고기국수도 먹을 수 있고 또 여기 호떡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주전부리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항과 아주 가까우니까. 알겠습니다. 또 제주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이 이호태우 해변이잖아요. 네. 이 목마 모양의 등대가 네. 유명해서 아시는구나. 네, 인기가 네. 좀 유명한 것으로 알고 그쵸. 있는데 이곳에서도 이제 뭐
먹거리나 또 즐길 거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주 이호태우 해변은 사실은 사람들이 사진 찍고 인증샷 남기려고 되게 많이 가는데 저는 사실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인증샷만 찍고 바로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 이호태우 해변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는 그 나무들과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바다와 수평선, 하늘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좀 둘러봐도 좋을 여행지인데 네. 급하게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호태우 해변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리고 7월 말에서 8월 초가 되면 아주 특별한 축제도 열리거든요. 어떤 축제죠? 어떤 걸까요? 글쎄요. 맨손으로 고기 잡아보셨어요? 잡히지 생선 않던데요? 말고 생선 조리할 때 하는 거 말고 네. 맨손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축제가 열리는데 이호태우 해변 앞바다에는 원담이라고 그래요. 네. 바닷물 속에 담이 이렇게 쳐져 있어가지고 그 안으로 고기가 들어왔는데 썰물이 돼버리면은 고기가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갇혀 있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체험 축제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 보고 있고 너무 재밌잖아요. 생각만 해도. 그래서 이 축제는 정확한 날짜는 이호태우 동주민센터에 확인하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 이호태우 해변에서 1박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저렴하고 자유로운 그런 숙소들이 많거든요. 게스트하우스 추천드리고요. 이호태우 해변 같은 경우에는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제주도 이 서쪽 바다에 좋은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여행자들은 사실 캠핑을 하기 좀 힘들잖아요. 캠핑 네. 장비가 많으니까. 그래서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은 캠핑도 많이 하시는데 그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그냥 그 돈으로 그냥 버스 저렴한 그 여행을 하셨으니까 그 돈으로 낚시점에서 낚시 장비를 대여하셔가지고 한번 낚시도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버스비와 이제 저렴한 숙박을 하기로 했으니까 돈이 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먹어야죠. 네, 이걸로 남는 돈으로 네. 남는 돈으로 뭘 먹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 기억에 내리에 탁 박히는 게 있습니다. 그 혹시 생선 네. 중에 뭐 좋아하세요? 저요? 저는 고등어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저랑 똑같구나. 네. 저는 갈치보다 사실 고등어 훨씬 맛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갈치는 조금 번거롭고 입에 들어오는 양도 맞아요. 적고 가시가 너무 많아서. 네, 그랬는데 여기 가보시면은 생각이 확 바뀝니다. 네. 이호태우 해변 주변에 갈치집 유명한 집이 있거든요. 네. 그 제주 광회 애월이라는 집에 가시면은 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엄청난 인파들이 써놓은 인사말이라든지 감동받은 편지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하군요. 갈치가 맛있는데 갈치 정식에 나오는 성게국도 엄청 맛있어요. 그냥 따라 나오는. 그래서 비싸요. 가격은 좀 있군요. 네, 비싸니까 우리 딱 한 번만 먹어보기로 하고 제 친구는 먹더니 그러더라고요. 너무 맛있는데 이거 연봉 한 1억 넘어야 먹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 정도는 사실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이호태우 해변 가시면은 갈치까지 꼭 드시길 바랍니다. 네. 고등어도 같이 나오나 봐요. 네. 시키면 좋습니다. 나오겠죠. 또 이 제주도 서쪽에서 네. 최근에 가장 핫한 곳을 한번 꼽아봐라라고 네. 하면 한림읍이 아닐까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제주 향기가 물씬 나는 이곳 네. 어떤가요? 한림 자체는 사실 제가 살았던 곳이라 엄청 개인적으로 애정도 많지만 네. 여기에 급행, 일반 모두가 정차하고요. 그래서 가기도 쉽고 한림읍은 생각보다 되게 커요. 엄청 넓은 지역이고 서쪽에서 아마 가장 핫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즐길 거리와 먹거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행자들이 이곳에 딱 도착하면 엄청 고민을 하게 돼요. 여기서 짐을 풀어야 될 것인가, 그 지나가야 정도로. 될 것인가. 네네. 네. 그래서 한림의 대표 여행지를 한번 소개해드리자면은 한림항이 있고 우선 그 다음에 한림항 앞에 아주 예쁜 섬이 떠 있는데 그게 비양도입니다. 그리고 협재해수욕장 들어봤죠. 네. 그리고 한림공원, 금능해수욕장까지 너무나 갈 곳이 많은데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비양도 있잖아요. 네. 한림항에서 섬에서 또 섬으로 이제 여행을 하기 너무 좋고요. 바로 지척에 있거든요. 간단하게 다녀올 수 있는데 이 비양도에 얽힌 전설이 하나 있는데 네.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떠내려온 봉우리가 하나 있었는데 MC님처럼 예쁜 여성분이 와 소리를 지르니까 네네. 그게 딱 멈춰가지고 비양도가 됐다라고 그런 설이 있어요. 그냥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섬에서 섬을 건너가는 독특한 체험도 한번 해보시고 비양도가 작으니까 트레킹하기도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비양도 다녀오시면 바로 한림항에서 조금만 나오시면은 협재해수욕장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이 바다 색깔이 에메랄드색. 너무 좋아서 네. 딱 달력으로 만들어 놓고 딱 걸어두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예쁜 협재해수욕장은 저는 일몰이 참 좋았어요. 여기서 보고 비양도 뒤로 이렇게 내려앉는 일몰이 참 좋았고요. 그리고 숙소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럼요. 그렇죠. 숙소에 정말 진심인 분들은 협재에서는 바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잠들 수 있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찰싹찰싹하게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서 협재 같은 경우에 비양도가 방파제처럼 이렇게 파도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협재는 아주 잔잔한 바다인데요. 그래서 바다 근처에 집들이 많아요. 그걸 네. 개조를 해서 많은 이제 숙박 시설이 있는데 아마 경쟁률은 좀 심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파다 소리 들으면서 잠드는 거는 흔치 않으니까 꼭 한번 추천드리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협재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금능해변을 더 좋아하거든요. 왜 협재랑 금능을 굳이 나눴을까? 이유가 있나요? 네, 생각을 해봤는데 네. 협재는 검은 아름다운 바위들이 좀 많아서 아이들이 놀기는 금능해변이 훨씬 편리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편안하고 이게 걸어서 바다를 쭉 나갈 수도 있고 금능에서 잘못하면 그 비양도가 잡힐 수도 있어요. 워낙 가깝게 보이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금능해변까지 추천드리고요. 근데 제주도 갔는데 물 싫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은 금능해변 주변에 아주 오래된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 골목골목 걸어 다니면서 노래도 불러보시고 막 이렇게 다니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림읍에는 이렇게 멋진 관광지들도 있지만 네.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먹거리도 굉장히 네. 풍성하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여기 가면 이걸 꼭 먹어야 한다.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제주 서쪽에 가서 한림 칼국수를 안 간다면 제주도 간 게 아니다라고 제가 지인들한테 막 얘기하거든요. 한림 칼국수? 네. 네. 제가 애정하는 집인데 제가 그곳에 살 때 자주 가던 지역인데 네. 지금은 사실 너무 유명해져 버려가지고 메뉴도 좀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말 칼국수라고 엄청 유명한데 네. 이제 그것 때문에 김밥을 안 팔아요. 김밥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데 근데 보말이 뭔지 혹시 아세요? 보말이 그 소라 같은 거 아니에요? 역시 똑똑하셔. 제주도 향토 음식인데요. 네. 조그만 고둥을 보말이라고 이러는데 이 고둥에 속살만 발라가지고 육수도 내고 칼국수 안에 직접 들어있어요. 그래서 먹어보시면은 진짜로 바다 향기가 저절로 입안에서 아마 파도가 칠걸요. 입안에서 파도가 친다. 네, 그 정도로 맛있는 기억이 있고 그리고 네. 저는 한림항이 가까우니까 왜 제주도 가시면 회 한 번 드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바다에 매일매일 갔는데. 삼겹살만 먹을 수 없으니까. 네. 저는 근데 횟값도 사실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한림항에 들어가시면은 한림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 골목 안을 잘 공략을 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횟집이 있지만 저렴하게 바로 이렇게 손질해서 맛볼 수 있는 횟집도 아주 많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기억해 둘게요. 네.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곳은 진짜 제주도의 항구를 만나볼 수 있죠. 네. 모슬포항입니다. 굉장히 낭만적이고 네. 서정적인 관광지가 많다고 하는데 네.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모슬포라고 입에서 이렇게 모슬포라고 얘기하면 네. 저는 약간 이렇게 얌전해져요.
왜냐하면 느낌상? 네, 네. 그곳을 너무 좋아해서 어. 이름 자체도 너무 이쁘기도 하지만 항구가 되게 예뻐요. 그래서 옛날식 건물도 조금 남아 있는데 사실 여기는 큰 항구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카페도 있고 맛집은 있지만 모슬포 자체를 구경한다기보다 모슬포에서 여러 곳으로 떠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여행지를 갈 때 어떤 노래를 저 같은 경우에 듣는데 노래가 생각나면 훨씬 좋잖아요. 그럼요. 네, 여행의 즐거움이 배가 되죠. 네, 이번에 모슬포에서 떠날 수 있는 곳인데 아주 특별한 노래가 있어서 제가 한 곡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노래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네,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들어보거든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못 가봤다니까 막 이러죠. 오. 네.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 네. 가사가 좀 재밌는 것 네, 같아요. 가사 안에 지역명이 나와 있는데 가파도라는 네. 섬이거든요. 가파도 가봤어? 네. 못 가봤어. 네, 한 번 더 묻죠. 청보리밭 걸어봤냐고 하니까 못 가봤다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가파도는 제가 정말 애정하는 또 작은 섬인데 네. 왜 소개를 드리냐면은 모슬포에서 가기가 아주 좋고요. 이 가파도 자체가 채베코시 노래로 이렇게 들어보셨겠지만 청보리가 너무나 유명해요. 그래서 네. 청보리 축제도 열리는데 이 모슬포항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기도 쉽고 섬 자체가 작아서 한 1시간 30분, 뭐 2시간이면 충분히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맘때쯤 이제 가면 보리가 정말 예쁘게 피어나는데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보리예요. 네. 이 제주도에서만 나는 그런 품종인데 다른 네. 지역보다 한 2배로 높이 자란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아름답냐면은 그 청보리가 이렇게 펼쳐진 데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으면은 네. 청보리가 파도 치는 위로 하늘이 이렇게 보이고 딱 서면 그 밑으로 이렇게 바다가 착 펼쳐진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사람들이 자주 가면 훨씬 예뻐지고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청보리밭이 18만 평 정도 되거든요. 엄청 넓네요. 네, 그래서 여기를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별점을 거의 5개를 준다라고 해요. 그 정도요? 네, 그 정도로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가 따끈따끈한 4월에 가도 좋을 청보리밭을 지금 소개를 드리는데 청보리 축제에서 할 것들도 되게 많아요. 청보리밭 둘레길 걷기, 뭐 소라 보물 찾기, 뭐 이런 것들도 많은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꼭 가보시면 좋고, 근데 그 작은 섬에 가서 뭘 먹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럼요. 대박인 아이템 있습니다. 뭘까요? 낙지가 들어간 짬뽕 드셔보셨죠? 먹어봤죠. 네, 꽃게도 먹어보셨을 네네네, 테고. 해물짬뽕. 근데 여기는 소라가 통째로 한 마리. 소라가요? 비주얼 끝장이죠. 와. 네. 그래서 가파도의 섬은 작아도 네. 먹을 것도 많고 아주 볼 것도 많아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모슬포로 돌아와서. 사실 모슬포 자체도 예쁜 항구라고 그랬잖아요. 모슬포 바로 옆에 있는 송악산이라고 있거든요. 네. 송악산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모슬포도 되게 좋은데 여기까지 가는 버스도 되게 많아요. 우리 일반 버스 타셔도 되고 뭐 직행버스 타셔도 되는데 모슬포에서 정차하는 버스 타고 송악산에 딱 내린 다음에 거기도 걷기가 너무 좋거든요. 거기서 보는 뭐 가파도도 보이고 모슬포도 보고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어디요? 네,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섬입니다. 어딜까요? 마라도. 네. 마라도 네. 여기선 짜장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는구나. 네.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네. 마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죠. 지리적으로 가장 최남단에 있기 때문에 우리 MC님도 거기 서면 최남단에 있는 내가 될 수 있고 거기서 본 모든 것이 우리나라 맨 끝에 풍경이기 때문에 저는 지리적인 의미도 있고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라도를 갈 때도 사실 모슬포항과 송악산 두 곳에서 출발할 수가 있는데 정류장은 모슬포항이 훨씬 가까워요. 151번도 정차하고 152번
2번도 정차하거든요. 그래서 종점에서 바로 선착장으로 달려갈 수 있으니까 마라도까지 한 번 더 섭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하신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짜장면입니다. 네. 마라도 짜장면도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주 네. 서남단 관광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딜 가도 참 좋은 곳입니다. 그쵸. 서귀포. 네. 이곳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딜까요? 남쪽으로 달리는 곳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한 관광지가 아닐까 하는데, 동쪽으로 돌아도 서쪽으로 돌아도 어차피 끝은 만나는 지점. 그곳입니다. 네. 그래서 종점으로 달릴수록 엄청 웅장해지는데 제주도의 자연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가 오면 삼방산은 꼭 가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리거든요. 산방산. 네, 산방산이 이렇게 봉우리 같이 생겼는데, 이 봉우리가 특이하게도 한라산에서 봉우리가 떨어져서 산방산이 됐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한라산 백록담 둘레랑 크기가 딱 맞아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만한 풍경이 바닷가에 딱 있는데 계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산방산은 워낙 유명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추천을 하라고 하면 저는 탄산 온천 안 해보셨죠? 저는 제주도에서 탄산온천 처음 네, 들어봅니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여기가 정말 만족스러웠거든요. 일단 이 탄산 온천에 들어가시면은 물에 몸을 딱 담그면은 그 기포가 온몸에 달라붙어요. 뽀글뽀글뽀글. 사이다처럼. 그래서 너무 느낌이 좋고 따뜻하고. 간지러울 것 같아요. 간질간질하기도 해요. 그래서 네. 너무 좋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빌린 친구가 있는데 못 갚겠다 이러면 여길 데리고 가서 조금 기간을 유예해도 마음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네.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삼방산에서 해야 될 게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네. 이 삼방산 그 온천을 이용하실 때 숙소나 SNS에 올라와 있는 할인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저렴하게 온천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바로 앞으로 용머리 해안이라고 엄청 유명한 해안이 있거든요. 그 벌판 자체가 용이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누워 있는 것처럼 생겨가지고 용머리 해안인데, 이 해안 자체를 걸으셔도 마음이 엄청 좋아지기 때문에 헤어질 사람은 가면 안 됩니다. 다시 너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네, 좋다는 너무 거죠? 좋아집니다. 그래서 용머리 해안도 둘러보시고 이러면은 제주도 이제 완벽하게 우리 동쪽이랑 서쪽을 다 둘러보셨는데, 저렴하고 알차게 계획할 수 있는 시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직접 운전하시지 마시고 환경도 한번 생각하시고 꼭 버스 이용해서 제주도 일주 한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가성비 넘치는 제주도 여행을 오늘까지 저희가 2번으로 나누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파란 바다와 색색의 봄꽃들이 아름다운 이 제주도로 낭만 여행 떠나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변종무 여행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